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조금 민망스러운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되어 있고, 진실을 밝히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던 그들이죠? 네, 진실을 밝히고 싶다라고 외쳤던 그들이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조금 지저분한 관계로 영상은 푸르른 바다나 파도, 그런 청량감이 도는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귀는 좀 더럽혀지더라도 눈은 시원하고 신선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는 2018년 5월 10일 목요일이었죠. 이 기사는 조회수가 47,168회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 광화문 광장에 차려진 세월호 광장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에서 희생자 유족 2명과 자원봉사 여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 중 희생자 유족 1명과 자원봉사 여성은 제주에서 살림까지 차리고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16 연대 집행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대신 덮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도 골라가면서 밝히고 싶다는 이들이었죠. 초기에 일탈을 막지 못한 것은 물론 일이 터진 뒤 진상조사를 벌여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실을 덮으면서 당사자들의 가정에 해체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에 아픔이 있어서 가족이 사망해서 모였다는 이들이, 그 진실을 밝히라고 모였다는 이들이 여기서 가정을 해체시켰군요. 본지는 지난 4월 초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한 달 가까이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 활동가와 관련 당사자 등 사안이 세월호 참사 유족에 관련된 일이라 신중을 기했다. 사실관계가 파악된 뒤에도 보도를 해야 할지도 고민했다. 당연하죠. 이들이 얼마나 갑질을 했습니까? 그러나 취재 과정 중 유족과 불륜을 저지른 여성의 태도가 당당하고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민감성 때문에 고민을 거듭하다 진실을 알리기로 최종 결정했다. 좀 늦은 감이 있네요. 활동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면서 단원고 희생자 학부모와 유족들은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와 청운동, 광화문에서 농성을 전개하며 백방으로 눈물겨운 대국민 호소를 했다. 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죠? 박근혜 정권의 모르쇠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현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반대로 진상규명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유족들이 국회와 청운동에서 농성단을 철수하면서 농성 거점이 광화문만 남았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지면서 2014년 7월 14일 광화문 광장을 지키던 유민 아빠 김용호 씨가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김 씨가 7월 14일부터 단식에 돌입했다. 살이 빠지고 생명이 시시각각 위협되는 46일간의 초인적인 단식 농성을 벌이다. 생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뒤를 이어 땡땡 아빠 A씨와 문문 아빠 B씨가 광화문 농성을 이어갔다. 그러니까 유민 아빠는 아니네요. 당시 세월호 광장은 4곳에 기둥만 세워 비닐을 두른 비닐 천막으로 농성 환경이 열악했다. 활동가들은 당시 비닐 천막은 차들이 지나갈 때 바람이 펄럭거릴 만큼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해 12월 하룻밤을 비닐 천막을 지켰다는 한 활동가는 겨울에 침낭을 사용해도 찬바람이 살을 파고들 만큼 추웠다고 말했다. 겨울에는 원래 춥습니다. 그러던 중 박근혜 정권이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면서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해를 넘겨 천막 농성 1년을 맞게 됐다.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비닐 천막에서 농성하던 유족들을 위해 서울의 한 대학 교수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베니어 합판 등을 이용해 벽도 세우고 튼튼한 시설로 만들어줬다고 한다. 에어컨까지 설치되면서 이전의 비닐 천막에 비하면 호텔이 된 셈이었다.
그 사이 1년간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났다. 민주당 김현 전 의원이 유족들을 위로한다며 마련한 저녁 식사 뒤 최고급 아주 호화로운 저녁 식사였죠. 굉장히 비쌌던 걸로 기억해요. 대리기사 폭행 사건이 일어나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큰 위기를 맞기도 했다. 1기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임원들이 대부분 물러나면서 위기를 수습했다. 그즈음 일본 언론의 국내 지국장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 인터넷판 조선일보가 왜 그랬죠? 적은 사방에 있습니다. 인터넷판 기사로 롯데호텔 36층에서의 박근혜 정윤의 미래서를 거론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형사 입건됐다. 4.16 연대 집행 간부인 박래군 씨와 김혜진 씨도 박근혜 마약서를 거론했다가 입건됐다. 온갖 더러운 소문을 다 퍼뜨렸었죠. 그럼에도 세월호 진상규명 노력을 위한 조직은 확대됐다. 확대될 수밖에요. 갑질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미안하다 고맙다죠. 그쵸? 대통령이 촛불로 만들어진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 고맙죠. 그리고 힘을 줬겠죠.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가 꾸려지고 2014년 6월경 국회에서 농성하던 세월호 유가족 협의회에 결합하면서 이듬해인 2015년 유가족과 대책위가 하나로 합쳐 4.16 연대를 발족했다. 2014년 광화문 광장에는 온 국민의 슬픔 속에 세월호 광장이 마련되고 단원 고교생 희생자 250명의 사진을 놓고 분향소가 시민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며 광화문은 노란 나비 물결을 잃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했다. 활동가에 따르면 지금부터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하루 활동이 끝난 7월 어느 날 밤 여름이었군요. 상황실에서 상주하던 한 자원봉사자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자원봉사자 최 모 씨는 리모델링된 세월호 유가족 숙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놀라 다시 나왔다고 한다. 문도 걸어 잠그지 않고 그 짓을 했군요. 텐트 안에서는 땡땡 아빠 A씨와 뭌뭌 아빠 B씨, 지방에서 올라온 자원봉사 여성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둘이 아니고 셋이었다는 것에 주목해 주세요. 자원봉사 여성 C씨는 옷을 입고 나와 최 모 씨에게 옷을 벗고 있었군요. 얘기하지 말아라. 못 본 것으로 하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고 당일 사건은 불문에 붙여지는 듯 했다. 하지만 이날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은 광화문 활동가 사이에 이 여성이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금방 퍼져나갔다고 한다. 네,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에요. 당시 상황을 잘 아는 한 활동가는 C 여성은 A씨는 아픔을 치유해주기 위해 관계를 가졌대요. 너무 슬퍼서 그랬대요. 너무 슬프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데 이들은 너무 슬프면 땡땡을 하나 봅니다. B씨와는 사랑을 하는 사이에서였다. 사랑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다른 남자와 셋이서 하는 게 좀 비상식적이네요. 세 사람 중 현재 C 여성과 B씨는 살림을 차린 채 제주도에서 함께 살고 있다. 자원봉사자들은 급박하게 광화문 세월호 광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태 수습을 모색했다. 자원봉사 활동가 중 일부는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가 된 3명을 광장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세월호 광장위원회 회원이었던 한 활동가는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500일이 넘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다며 현재 별다른 대안 없이 소규모 문화재가 중심이 되고 있고 정부를 압박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자발적인 세월호 활동가들은 500여일을 아무 이해관계도 없이 함께 해왔다며 세월호에 조속한 인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팽목항 미수습자 가족들은 세월호 인양 지연에 애를 태웠다. 당시 기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삭제됐다. 이와 관련 김혜진 활동가는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고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김 활동가는 당사자인 A씨에게 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냐고 확인 과정을 가졌다. A씨는 처음에는 아니다고 부인하다 언제는 떠들고 다녔다면서요. 거듭된 질문에 사실관계를 맺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사실 관계를 맺었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대책은 덮는 것으로 진행됐다. 불륜 당사자들이 광화문 광장의 유족 농성에서 자리를 지켰다. 팩트TV 기사가 삭제된 것이 이 즈음이었다고 한다.
본지는 사실 확인에 들어가 C씨와 통화를 실시했다. C씨는 혹시 세월호 광장에서 성 관련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다. 미투 선언을 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료행위였단 말이네요.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수차례 확인 질문에 C씨는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다. 타의는 아니었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여성은 세월호 아픔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지 이런 것을 취지하느냐며 반발했다. 아픔을 치유하면 그 짓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 못하죠. C씨는 첫 통화에서 사실을 인정했다가 이후 문자를 보내와 먼저 얘기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김혜진 활동가는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고 구체적인 대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유가족협의회의 회원 E씨는 땡땡엄마 B씨의 부인 땡땡엄마가 힘들다며 남편과 헤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며 현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E씨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얼굴을 들어야 할지 라고 했다. 본지가 E씨에게 왜 인식을 했을 당시 대책을 세워 한순간에 일탈해서 끝내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알려지게 되면 세월호 진상규명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있었다고 했다. 4.16 연대 집행부가 적절한 대책과 세우지 못한 채 덮는 것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활동가들은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 당사자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를 덮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두 가정이 해체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세월호 변호사라는 닉네임을 달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박주민 변호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 내용을 알고도 진상규명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덕성보다 정치적 계산에서 덮으려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퇴진해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부부 유부남들이 2명이고 이 봉사자는 미혼인 여성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가장 히트였던 거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인 세월호 광장에서 성관계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미투 선언을 할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 들어보세요. 이 여성의 정신세계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기 위한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했다.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래서 유부남하고잖아요. 수차례 확인 질문에 C씨는 자의에 의한 결정이었다. 타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이거 보세요. 아빠는 슬픔이 있고 엄마는 슬픔이 없습니까? 자식 잃은 엄마의 남편까지 뺏어갑니까? 그게 당신들의 도덕성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당신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수성이 의심을 받는 거예요.